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범희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뭔지 알아보고 병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 뛰노라 라는 시귀절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늘에 다채로운 색으로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며 마음이 설레지요? 무지개에서 나오는 빛을 왼쪽부터 빨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7가지 색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딱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왼쪽부터 빛의 파장이 긴 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쪽으로 이어지는데 빨간색 쪽의 파장이 더 길고 보라색 쪽의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런데 무지개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는 것일까요? 빨간색보다 더 왼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지요. 적외선을 이용하면 깜깜한 밤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외선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영국의 허셜이라는 과학자가 무지개에서 나오는 빛마다 온도를 측정해보고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의 온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간색 밖에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이 빛은 적외선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바로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적외선으로 우리 몸을 촬영해서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화살표로 표시된 오른쪽 팔에 피가 잘 안 통하네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서 잘 걸리는 병이죠. 적외선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보라색 밖에 있으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빛의 온도를 측정해서 발견했는데 온도를 측정하면 보라색과 그 밖의 온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은 온도로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외선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영국에서 적외선을 발견한 다음 해에 독일의 리터라는 과학자는 무지개를 염화은에 비춰보았어요. 염화은은 빛을 쬐면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라색 바깥쪽에서도 염화은을 변하게 하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빛을 자외선, 즉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중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그 외에도 많아요.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가 있고 파장이 아주 짧은 감마선, X선 등이 있어요. X선과 감마선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견한 렌트겐 교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렌트겐 교수님은 독일 뮤리츠부르크 대학 물리학 교수님이었는데 실험하다가 우연히 X선을 발견했답니다. 렌트겐 교수님은 진공관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진공관에 전기를 연결하면 전자가 나와서 형광을 내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실험이 끝나면 나무 상자로 진공관을 덮어 놓았답니다. 하루는 나무 상자를 덮어놓고 방을 나오는데 벽에 걸어둔 형광판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공관은 분명히 나무 상자로 덮어 놓았는데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상자를 뚫고 형광판을 비추는 빛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빛은 두꺼운 책으로 가려보아도 막을 수 없었어요. 두꺼운 책도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다가 자기 손을 넣어보았더니 자기 손의 뼈가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렌트겐 교수는 부인을 실험실로 불러 손뼈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X선으로 부인의 손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이 사진은 렌트겐 교수가 부인의 손을 촬영한 것으로 인류 최초의 X선 사진이랍니다. 손가락 뼈와 함께 손에 낀 결혼 반지가 보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아프고 부었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겉에서 보아서는 알기 힘들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X선 사진을 찍으면서부터 뼈가 부러진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뼈가 부러졌다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다면 상처만 치료하면 되겠죠. 또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의 몸에 박힌 총알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유용한 X선을 발견한 업적으로 렌트겐 교수는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탔답니다. 유럽 대륙에서 서로 경쟁하는 두 나라가 있죠. 바로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에 렌트겐 부부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퀴리 부부가 있었죠. 렌트겐 교수는 진 공간의 전기를 통하면 X선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퀴리 부부는 자연적으로도 X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내는 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빛은 나중에 알고 보니 감마선이었어요. X선과 감마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나 책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X선과 감마선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빛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퀴리 부인이 제안했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런 빛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공로로 퀴리 부부는 지도교수와 함께 제3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방사선을 내는 광석에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하고 라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라듐은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듐에서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을 잘 이용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앉아있는 환자의 암 부위에 라듐을 쪼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듐은 매우 귀하고 비싸서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퀴리 부인은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이었는데 고향에 라듐을 기증해서 당시 최고 암 연구병원을 지었답니다. 퀴리 부인은 라듐 이외에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더 많이 찾아냈어요. 이 물질들의 조국 폴란드 이름을 따서 폴로늄, 제2의 조국 프랑스 이름을 따서 프랑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물질들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방사선 촬영기를 장착한 차를 직접 운전하고 전쟁터를 다니며 다친 군인들을 검사해 주기도 했어요.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후에 혼자 두 딸을 잘 키워 큰딸 부부는 인공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이 그림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끊임없이 자라나기만 하는 성질이 생겨서 우리 몸을 파괴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세포막에 포도당 운반체라는 특별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포도당을 세포 내로 잡아 넣습니다.
우리는 포도당의 구조를 살짝 바꿔서 방사선을 내게 만들 수 있어요. 방사선을 내는 포도당을 사람 몸에 넣어주면 암세포가 그것을 포도당인 줄 알고 먹고 방사선을 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의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촬영하는 기계인데 이름이 페트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페트라고 하죠. 페트병에도 페트라는 말이 있네요. 페트 사진을 찍으면 이처럼 암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림에 있는 화살표를 잘 보시면 왼쪽 사람은 암이 하나만 있고 가운데 사람은 조금 퍼졌고 오른쪽 사람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페트 사진을 찍어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암이 한 군데만 있으면 수술로 잘라내면 되고 조금 퍼지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하고요. 많이 퍼져 있으면 수술은 못하고 항암제를 주사해서 치료해요.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 방사선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중에서도 방사선처럼 유용한 것을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자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